놀랍게도 이 ETF는 원유 선물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유가 상승은 기정사실. 문제는 그래서 뭘 사야 돼? 유가 상승 시 올랐던 원유 ETF 총정리라는 제목으로 찾아뵙습니다. 지난 영상을 간단히 요약하고 넘어가면 4월 28일 롤오버로 발생한 롤오버 비용은 약 15.3%. 그래서 지난번 기습 롤오버 비용까지 합하면 한 달에만 약 28%의 롤오버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계산을 했었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일어난 롤오버 비용을 고려해서 물린 평단별로 본전에 탈출할 수 있는 유가 수준은 몇 불 정도 돼야 되는지를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핵심 주제는 유가는 오를 것 같은데 롤오버 비용이 큰 WTI 원유 선물 ETF 말고 살만한 다른 상품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입니다. 2009년과 2016년의 유사 사례, 그리고 올해 3, 4월의 최근 상황까지 고려하면 역사가 꼭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통해 접근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저의 예전 영상에서 한국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에 대한 리뷰는 이미 올렸으니 오늘은 미국장에서 살 수 있는 상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익률을 비교해보려는 상품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유가와 USO라는 1배추종 원유선물 ETF, UCO라는 2배추종 원유선물 ETF, 그리고 오늘 주로 살펴볼 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는 원유 관련 기업들의 주식 ETF입니다. 먼저 2016년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캔들 차트가 유가이고 빨간색 선이 1배추종 원유선물 ETF, 주황색 선이 2배추종 원유선물 ETF입니다. 그 외의 세 개 선들은 원유 관련 기업의 주식 ETF이고요. 당시 최저점이었던 2016년 2월부터 고점이었던 2018년 10월까지의 가격 변동률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최저점부터의 변동률을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1배추종 상품과 2배추종 상품의 변동률이 제일 높은 편이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차트에서 원유 선물 ETF만큼의 높은 변동률을 가졌던 것이 바로 화면에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XOP라는 원유 관련 기업 주식 ETF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유가의 최저점을 잡으면 유가 선물 ETF가 원유 관련 기업들의 주식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ETF는 원유 선물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었다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어떤지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와 비교해봤는데요. 4월 1일경부터 코덱스 WTI 원유 선물 H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을 때 이 주식 ETF는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이 ETF가 구체적으로 어떤 ETF인지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의 원유 개발부터 생산, 정제,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구체적인 소속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많은 기업에 각 0에서 6% 정도씩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45일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661.74밀리언 달러로 하나로 약 8,100억 원인데요. 이는 다른 ETF 대비 높은 편으로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용 보수는 0.35%인데요. 비싼 편이긴 하지만 롤오버 비용으로 매달 10에서 30%씩 지불하는 것보단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은 2009년의 사례인데요. 2009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의 사이클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전 살펴보았던 XOP 못지않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가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보라색 선으로 표현된 OIH라는 ETF입니다. 이 ETF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미국과 이탈리아의 유전 서비스 기업들의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유전 서비스 기업이란 전 세계 정유업체들의 펌프, 시추기, 화학제품 등 원유, 가스 분야의 장비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즉 신규 유전 개발 등이 활발해질수록 커지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ETF는 분산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의 67.72%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5일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97.19밀리언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88억 원 정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XOP 대비 낮은 수치입니다. 운용 보수는 연 0.35%이네요. 단 이 ETF에 투자할 때는 다음의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업체인 슐룸버제의 르페슐 CEO는 올해 초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미국 셰일오일 생산은 최근 3년간 하루 1,300만 배럴로 증가했으며 그 결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됐다. 그러나 미국의 셰일오일 생산은 한계에 다다랐으며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출현해 다시 투자가 늘지 않는 한 과거 3에서 5년간 같은 성장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라는 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던 올해 4월 21일 이후의 가격 추이를 살펴본 것입니다. 남색 선인 XOP와 보라색 선인 OIH가 가장 뛰어난 성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배추종, 2배추종 원유 선물 ETF는 아마도 7월물로의 롤오버 때문에 유가 상승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거 사례와 현재 상품 가격의 움직임을 봤을 때 XOP, OIH ETF는 유가와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례만을 근거로 놓고 봤을 때 유가 상승을 전망하고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최저점과 최고점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을 자신이 있고 단기, 즉 몇 달 단위로 먹고 빠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원유 선물 ETF에 진입하시는 것이 가장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얘기지만 더 자신이 있으시다면 2배 추종 상품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마켓 타이밍은 잘 못 잡겠다. 그리고 2에서 3년 단위 중기 투자를 바라보고 있으며 ETF 소속 기업들의 전망에 문제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원유 관련 기업의 주식 ETF에 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2009년과 2016년 사례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던 ETF는 XOP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가 미래에 똑같이 반복되진 않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내용은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하나의 참고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ETF라는 상품 구조의 특징상 여러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상품 가격이 개별 기업의 주가 등락에 큰 영향을 받을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쇄되지만 전체 주식시장의 사이클이나 해당 산업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른편에 보이는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